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복지 천국 노르웨이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평범한 빌라에서 살면서 겪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인데요. 노르웨이 부모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난리였대요. 거기서 뭐 하냐, 당장 집으로 와라. 그런데 이 여성 절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먹고 응급실에 갈 뻔했대요. 시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는 물고기 냄새가 나서 토할 뻔했고요. 빨래를 잘못 돌려서 남편 옷을 다 망쳤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영어로 말했다가 무시당했고요. 첫 딸은 매일 울면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나 죽겠어. 여기 못 살겠어. 그런데 지금은요? 김치찌개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시어머니가 최고의 친구가 됐고 내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의 어느 추운 날 인천공항에 한 금발 여성이 내렸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온 32살 안내였어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입국장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한국인 남편 민수를 따라 한국에 온 거였는데 솔직히 후회가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민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내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포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는 친한 사람 아니면 포옹 안 하거든요. 안내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시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죠. 첫 만남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안내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머리 참 고운 게 금발이네, 예뻐라. 안내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른이 내 머리를 만지다니요.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눈치를 주는 바람에 꾹 참았습니다. 민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신발 벗어야지 하시는 겁니다. 아,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현관이 너무 좁았다는 거죠. 4명이 동시에 신발을 벗으려니까 서로 부딪히고 난리였습니다. 안내는 비틀거리다가 시아버지 등에 머리를 박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어로 사과했지만 시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따뜻한 게 신기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바닥 난방이 흔하지 않거든요. 와, 바닥이 따뜻해. 안내가 신기해하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전통이지. 민수가 통역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상 위에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밥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내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두려웠지만 예의상 먹어야 했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안내의 입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으악! 소리를 지르며 물을 찾았습니다. 너무 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안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매운 걸 먹으면 눈물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무 매워. 이거 먹을 수 없어. 안내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민수가 통역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외국 사람은 매운 거 못 먹는다는 걸 깜빡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얼른 된장찌개를 퍼주셨어요. 이건 안 매워, 먹어봐. 안내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운맛은 없었지만 이번엔 냄새가 문제였어요. 뭔가 발효된 듯한 독특한 냄새가 났거든요. 노르웨이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안내는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 마음 상하실까 봐요. 불고기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나서 먹을 만했어요. 하지만 젓가락 사용이 문제였습니다. 안내는 젓가락을 처음 써봤거든요. 고기를 집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안내를 쳐다보셨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얼굴이었죠.
안내는 뭔가 잘못한 것 같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왜 그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젓가락이나 숟가락 써야 해. 안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미안해, 나 몰랐어. 그 후로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안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데 한국에서는 깎아서 주는 게 신기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내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민수와 안내는 민수 부모님 집 근처에 얻어놓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화장실과 주방이 붙어 있고 방은 하나뿐이었죠. 노르웨이에서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돼? 안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돈 모아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안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안내는 노르웨이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여기 음식도 이상하고 집도 너무 작고 시어머니는 자꾸 나한테 손대고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와. 거기서 고생할 필요 없잖니. 하지만 안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를 사랑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적응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내는 빨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사이에 집안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문제는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버튼들을 보며 아무거나 눌렀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넣는 곳도 헷갈려서 그냥 세탁기 안에 세제를 쏟아부었어요. 1시간 후 세탁기를 열어봤을 때 안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의 검은색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안내의 빨간 스웨터와 함께 돌렸더니 물이 든 겁니다. 오마이갓. 안내는 패닉에 빠졌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안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안내는 분홍색으로 변한 셔츠들을 보여줬습니다. 미안해. 나 세탁기 못 써. 내 옷 다 망쳤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다시 사면 돼. 하지만 안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셔츠들을 정말 아꼈다는 걸요. 회사에 입고 갈 옷이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안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얘들아, 밥 먹었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안내는 깜짝 놀랐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노크 없이 남의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설령 부모님이라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자식 집에 그냥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일인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분홍색 셔츠들을 보시더니 어머나? 하시며 웃으셨어요. 안내는 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내가 세탁기 사용법 알려줄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통역해줬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안내네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일어났어? 하시고 점심때 오셔서 밥 먹었어? 하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반찬을 놓고 가셨어요. 안내는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오시니까요. 어느 날 안내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 나 숨이 막혀.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이야.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는 거지. 특히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더 신경 쓰시는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항상 누가 오면 긴장돼. 안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조금만 참아줘.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 않으시고 말도 별로 안 하셨어요. 반찬만 놓고 금방 가셨습니다. 안내는 민수한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응. 안내가 좀 피곤해하니까 가끔만 오시라고 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안내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안 오셨습니다. 반찬도 안 가져다 주셨어요. 안내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대로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에 갔어요. 시장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큰 소리로 떠들고 생선 비린내도 나고 노르웨이의 깔끔한 슈퍼마켓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내는 어디서부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언니, 뭐 필요해? 한 아주머니가 안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안내는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주머니는 안내를 자기 가게로 데려가서 채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신선해, 사가. 안내는 가격을 물으려고 하오 멋지? 하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뭐? 하면서 못 알아들었어요. 안내는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얼마예요? 를 한국어로 보여줬습니다. 아, 5,000원.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줬어요. 안내는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으로 5,000원을 주는데 안내는 숫자를 잘 몰라서 확인도 못했어요. 그냥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여러 가게를 돌면서 장을 봤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았어요. 분명히 속은 것도 있는 것 같았고요. 안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안내는 또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는 서운해하시고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도 어렵고 돈도 계속 속는 것 같고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내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내가 비행기표 사줄게. 거기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여기 와서 좋은 직장 다시 구하고 편하게 살자. 안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노르웨이로 돌아갈까요? 하지만 민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셨어요. 들어오세요. 안내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서 안내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 아이사리. 안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시다니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안내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I. Too much come. You. Tired. I understand. 발음은 좀 이상했지만 안내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너무 자주 왔다는 걸 이해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시는 거 알아요. 제가 한국 문화를 몰라서. 안내도 천천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공책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새 사전을 찾아가며 쓰신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왔어. 미안해. 시어머니가 공책을 보면서 천천히 읽으셨어요. 너 혼자 시간 필요해. 나 알아. 안내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안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내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만 오셨고 오실 때도 미리 카톡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안내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2022년 4월 안내는 한국 생활 3개월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터졌어요. 임신한 겁니다.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도 안 됐는데 아기라니요. 민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대. 이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안내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다고요? 병원도 무섭고 출산도 무섭고 모든 게 불안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냄새가 정말 힘들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셨어요. 임신했을 때는 미역국이 최고야. 먹어봐. 하지만 안내는 미역 비린내를 맡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어머, 어쩌지? 민수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입덧이 심한가 봐요. 조금 있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안내의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수액 맞아야 돼요. 이러다 탈수 올 수 있어요. 안내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한 달에 병원비로 수십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컸어요. 안내는 민수한테 미안했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네. 하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돈은 나중에 벌면 돼.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가지? 민수가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 병원비 보태 쓰라고. 민수가 거절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됐고 그냥 받아. 우리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안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못마땅해 하시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다니요. 입덧이 조금 나아진 건 임신 5개월쯤이었습니다. 그제야 안내는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배를 부딪히기 일쑤였고 부엌도 좁아서 요리하기 불편했습니다. 계단도 가파라서 오르내리기 힘들었어요. 민수는 조금만 참자, 곧 이사 갈 거야 했지만 안내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안내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다음 날 바로 오셨어요. 우리 집으로 와서 살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방 하나 비워줄게. 거기서 아기 낳을 때까지 있어. 민수는 괜찮아요. 어머니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됐고 당장 이사 와. 며느리 다칠까봐 내가 잠도 못 자겠어. 결국 안내와 민수는 시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를 내주셨는데 원룸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 사는 게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계세요. 일어났어? 밥 먹어. 안내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안내도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뿐이라서 불편했어요. 아침에 4사람이 번갈아 가며 화장실을 쓰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안내는 임신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계시면 참아야 했어요. TV 소리도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녁마다 TV를 크게 틀고 뉴스를 보시는데 안내는 조용히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 집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거였어요. 방문을 닫아도 시어머니가 노크 없이 벌컥 열고 들어오세요. 밥 먹으러 나와 또는 이거 입어봐 하면서요.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내는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미치겠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없어.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고 TV 소리는 시끄럽고. 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안내야, 제발 돌아와. 아기는 노르웨이에서 낳자. 여기서는 네가 편하게 쉴 수 있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병원비도 안 나가잖아. 안내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노르웨이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안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가 나간 것 같았어요.
깜깜한 화장실에서 안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집안 식구들이 다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어머나, 괜찮아? 화장실 문을 열고 안내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배를 손으로 감싸고 있던 안내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병원 가야 돼. 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민수는 차를 몰고 응급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따라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해야 돼요. 임신 중에 넘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안내 손을 잡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안내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뭔가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정말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화장실 전구를 새로 갈아 끼우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셨습니다. 이제 안 미끄러워. 조심해서 다녀.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에 안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비었어. 편하게 다녀와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TV 소리도 줄여달라고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안내는 시어머니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비록 좁고 불편한 집이지만 시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거예요.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안내한테 물으셨습니다. 너 한국 음식 이제 괜찮아?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김치도 먹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요리 가르쳐 줄까? 안내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손주 낳으면 네가 해먹어야 할 거 아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안내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김치 담그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대야에 배추를 담가놓고 이리 와 같이 해보자 하셨습니다. 안내는 처음 해보는 거라 신기했어요. 이렇게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거야.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안내가 따라하는데 양념이 손에 잔뜩 묻었습니다. 매워. 안내가 소리쳤어요. 손이 얼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김치는 원래 매운 거야. 그래도 잘하네, 잘해.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김치를 담갔어요. 말은 많이 안 통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내가 자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거예요. 여보, 물이 나와. 안내가 민수를 깨웠습니다. 뭐? 벌써? 민수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예정일보다 2주나 빨랐거든요. 어머니, 병원 가야 돼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한밤중에 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진짜 출산이었습니다. 안내는 무서웠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진통이 시작됐을 때 안내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으아! 소리를 지르며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내 등을 쓰다듬어주며 힘내, 조금만 참아 하고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내한테 안겨줬을 때 안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기.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장하다. 비록 영어는 아니었지만 안내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기를 보며 감격했어요. 우리 아들이다. 시아버지도 오셔서 장하다, 장해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출산 후 안내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아기가 밤마다 울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대신 안아주셨어요. 너는 좀 자, 내가 볼게. 아침에도 시어머니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셨습니다. 안내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노르웨이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셔.
노르웨이 엄마가 놀라셨어요. 정말? 네가 시어머니 불평하더니 갑자기 웬일이야? 안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였어.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아기가 100일 됐을 때 시부모님이 100일상을 차려주셨어요. 떡도 만들고 음식도 장만하고 친척들도 다 오셨습니다. 안내는 처음 보는 한국 풍습이 신기했어요. 100일 때 떡을 나눠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대. 시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르웨이에는 없는 풍습인데 재미있네요. 친척들이 안내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와, 금발이네. 눈이 파랗네. 안내는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사진도 찍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춥지? 눈 많이 와. 거긴 백야가 있다며? 안내는 피곤했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 친척 아주머니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얘는 나중에 노르웨이로 데려갈 거야? 아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안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키울 거예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야지 한국이 좋지 하고 가버렸어요. 그날 밤 안내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내가 아기를 데리고 노르웨이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민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외국인 며느리 보면 그런 걱정을 하나 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안내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못 믿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아기가 6개월 됐을 때 안내와 민수는 드디어 자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나와 작은 빌라 투룸을 얻었어요. 전세금은 시부모님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우리 집이다. 안내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자기 집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고 화장실 환풍기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층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고 있는데 위층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는 위층에 올라가서 조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못했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안내가 위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네. 헬로. 아기. 슬립. 안내가 서툰 영어와 제스처로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안내가 휴대폰 번역기를 켜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외국 사람이 왜 여기 사냐? 말도 안 통하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안내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집에 내려와서 울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이야기할게. 민수가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위층 아주머니가 애 키우면 원래 시끄러운 거 아냐? 참아야지 하고 오히려 화를 냈대요. 결국 민수와 위층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안내는 집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 때문에 이웃과 싸우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안내는 또 노르웨이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웃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집도 낡았고 돈도 없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내, 이제 그만해. 아기라도 데리고 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민수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너랑 아기 건강이 중요하잖아. 안내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노르웨이로 돌아갈까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사람들도 차갑고 집도 불편하고. 다음 날 아침 안내는 결심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기로요.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편도 티켓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한테 어떻게 말하지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노르웨이 가고 싶어. 여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안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이웃도 우릴 싫어하고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외로워. 민수가 안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르웨이로 갈까? 내가 거기서 일 찾아볼게. 안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여기 일이 있잖아. 나만 갈게. 아기도 데리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 가족이 떨어질 순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못 잤습니다. 안내는 노르웨이로 돌아가고 싶었고 민수는 가족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해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이 시어머니가 안내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민수가 어젯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나 봅니다. 안내가 노르웨이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안내를 거실에 앉히시고 한참 동안 안내 손을 잡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잡고 계셨습니다. 힘들지? 이 시어머니가 천천히 물으셨어요.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옛날에 힘들었어. 민수가 통역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결혼 초기에 정말 힘들었대요.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눈치 보이고 시어머니 안내 시할머니한테 구박도 받고 남편은 돈도 별로 못 벌고 나도 친정에 가고 싶었어. 매일 울었어. 안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요? 그럼 어떻게 버텼어요? 안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 그리고 이게 내 가족이구나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안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진짜 딸이야. 안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신다니요. 고마워요. 안내가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안내네 집에 계셨어요. 같이 밥도 해먹고 아기도 돌보고 그냥 옆에 앉아서 TV도 봤습니다. 말은 별로 안 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내는 위로가 됐어요. 저녁 때 시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안내한테 물으셨습니다. 내일 나랑 시장 갈래?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안내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안내 혼자 갔을 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가니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아줌마, 고등어 싱싱한 거로 주세요. 이 시어머니가 생선 가게에서 주문하셨습니다. 아줌마가 내 며느리 데리고 나왔네.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노르웨이에서 왔어. 예쁘지? 아줌마가 안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 금발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덤으로 생선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며느리 처음 데리고 왔으니까 서비스. 야채 가게에서도 과일 가게에서도 비슷했어요. 시어머니가 안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상인들은 안내한테 친절했습니다. 외국 며느리 모시느라 고생 많겠어요 하며 가격도 깎아줬어요. 안내는 신기했습니다. 혼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차갑게 대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오니까 완전히 다르게 대하네요. 아,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장을 다 보고 떡집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절미 하나 주세요 하고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안내한테 인절미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안내가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와, 이거 맛있어요. 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치? 이 집 떡이 제일 맛있어. 다음에 또 사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안내한테 물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층 아주머니였어요. 안내를 보자마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했어. 안내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사과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위층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셨대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 사람이라 힘들어하는데 이웃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왜 그래요?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층 아주머니가 안내한테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우리 애들한테도 뛰지 말라고 할게요. 안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가끔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위층 아주머니가 떡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먹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낸 거예요. 안내는 놀랐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떡을 가져오다니요. 감사합니다. 안내가 인사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안내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엔 낯을 가리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하다는 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날 밤 안내는 노르웨이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조금 더 여기 있어 볼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엄마가 놀라셨어요. 정말? 어제는 당장 돌아온다더니 갑자기 왜? 안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 그리고 이웃들도 점점 친해지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볼게. 2023년 가을, 안내는 한국 생활 2년 차가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이 지났고 안내도 한국어를 제법 할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장 보고 병원 가고 일상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내는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뭐? 벌써? 민수도 놀랐어요. 첫째가 겨우 돌인데 둘째라니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첫째 때와 달랐어요. 안내는 이제 한국 병원 시스템도 알고 입덧 대처법도 알고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첫째를 자주 데려가 주셨습니다. 내가 볼게, 너는 쉬어. 덕분에 안내는 임신 중에도 좀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돈이 부족한 거예요. 민수 월급으로는 두 아이 키우기가 빠듯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내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안내가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임신했잖아. 출산하고 나서 생각하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2024년 여름 안내는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민수는 딸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공주. 시부모님도 손녀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어요. 둘째 출산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안내는 진지하게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경력도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니 대부분 한국어 능통자를 원했습니다. 안내는 한국어를 할 수는 있지만 능통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읽고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너 영어 잘하잖아. 영어 과외해보는 게 어때?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동네에 소문을 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영어 가르쳐준대. 그랬더니 정말로 학부모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 1명만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시급은 2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내는 기뻤어요.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점점 안내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선생님, 노르웨이는 어때요? 눈이 많이 와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안내는 영어로 대화하면서 노르웨이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지민이는 정말 재미있어 했습니다. 우와, 오로라 보고 싶어요. 지민이 엄마가 안내의 수업에 만족했어요. 우리 애가 영어 공부를 재미있어 해요. 외국인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추천해줬습니다. 한 달 후 안내는 학생이 3명으로 늘었어요. 일주일에 6시간 가르치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민수 월급에 보태니까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영어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학원장이 안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요? 요즘 학부모들이 원어민 선생님 원하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주 3회 하루 4시간씩 일하시면 월급 150만 원 드릴게요. 안내는 고민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두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누가 봐주죠? 안내가 물었어요. 학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오시면 되잖아요.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는 유치원 다니는데 둘째는 아직 어려서. 그때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내가 볼게. 너 일 다녀와. 안내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정말요?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손주 보는데 힘들 게 뭐 있어. 게다가 네가 돈 벌어야 우리 손주들 밥 먹이지. 안내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안내는 영어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한국 학원 시스템도 낯설고 학부모들 응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은 안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안내쌤 하고 반겨줬어요. 학부모들도 만족했습니다. 진짜 원어민이라서 발음이 좋아요. 월급날이 되어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안내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자기 손으로 번 돈 150만 원. 민수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돈 벌었어. 민수도 기뻐하며 안내를 안아줬어요. 2025년 봄, 안내는 한국 생활 3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제법 유창해졌고 친구도 생겼어요. 영어학원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른 선생님들과 친해졌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온 사라와 친해졌습니다. 사라도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온 케이스였어요. 둘은 비슷한 처지라서 공감대가 컸습니다.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사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오는 게 답답했거든. 미국에서는 부모님도 허락 없이 안 오는데.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사랑 표현이더라고.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경계가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나누고 팁도 공유하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안내는 한국 생활이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를 임신한 거예요. 이번엔 안내도 민수도 정말 놀랐습니다. 둘째가 겨우 돌인데 또? 어떡하지? 안내가 걱정했어요. 일은 어떻게 하지? 학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민수도 고민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일단 학원장님한테 이야기해봐야겠다. 학원장은 의외로 이해해줬어요. 괜찮아요. 배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일하시고 나중에 출산휴가 쓰세요.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 다시 오시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좁은 투룸 빌라에서 5식구가 살 수 있을까요?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아이가 셋이면 너무 비좁았습니다. 민수와 안내는 이사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전세금을 더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 월급과 안내 월급을 합쳐도 저축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와 살까? 방 하나 더 있잖아. 하지만 안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살게요. 한번 독립한 후에 다시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간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리고 다시 프라이버시 없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 하나 지어줄까?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거기서 애들 재우고 너희는 지금 집에서 살고.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이었거든요. 결국 안내와 민수는 그냥 지금 집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방 하나는 부부가 쓰고 다른 방은 아이들 셋이 같이 쓰기로요. 비좁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5년 겨울 안내는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들이었어요.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거죠. 안내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었으면 한 명도 낳기 힘들었을 텐데 한국에서 3명이나 낳다니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신생아는 밤마다 울고, 둘째는 동생 질투하고, 첫째는 관심받고 싶어 떼쓰고. 안내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준 거예요. 위층 아주머니는 국을 끓여서 내려왔고, 옆집 할머니는 아이들 간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래층 아저씨는 애 울어도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하고 격려해줬어요. 안내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노르웨이였으면 이웃들이 이렇게 신경 안 써줬을 거예요. 가장 큰 도움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너는 쉬어, 내가 볼게. 덕분에 안내는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안내는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날 저녁 안내는 또 노르웨이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애 셋 낳았어. 엄마가 놀라셨어요. 뭐? 셋이나? 미쳤구나. 안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정말 잘 도와줘.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노르웨이였으면 혼자서 다 해야 했을 텐데. 엄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너를 낳고 하나만 키웠는데 넌 셋이나? 안내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잘 해내고 있다는 게요. 2026년 1월 지금 현재입니다. 안내는 한국 생활 4년 차가 됐어요. 새 아이의 엄마이고 영어학원 선생님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시부모님의 며느리입니다. 아침 6시 안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셋째가 우는 소리에 일어나요. 응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줍니다. 그 사이 첫째와 둘째도 깨요. 엄마, 배고파. 첫째가 소리칩니다. 안내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밥, 김, 계란 후라이, 김치. 이제 한국 음식이 익숙합니다. 아침 먹이고 첫째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둘째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셋째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학원으로 출근해요. 학원에서 4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오후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민수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요.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나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안내는 녹초가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힘들었어. 안내가 민수한테 말해요. 민수가 안내를 안아줍니다. 고생했어, 당신. 진짜 대단해.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안내네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안내한테 물으셨어요. 안내야,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안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노르웨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지. 안내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식사 후 시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따라주셨어요. 안내 한 잔에. 안내는 소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독해서 못 마셨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건배. 온 가족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안내는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구나. 다음 날 안내는 영어학원에서 일하다가 학원장한테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내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새로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총괄 책임자 해볼래요? 안내가 놀랐어요. 저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학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이 제일 적임자예요. 원어민이시고 아이들도 잘 다루시잖아요. 월급도 2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안내는 고민했어요. 책임자가 되면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와 상의했어요. 여보, 나한테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 근데 일이 많아질 것 같아. 어떡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내가 더 도와줄게.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돈 벌어야 우리 손주들 잘 키우지. 안내는 승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는 거 멋있지 않나요? 새 직책을 맡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바빴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하고 교재 만들고 다른 선생님들 관리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보고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학부모들이 만족해하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요. 어느 날 친구 사라가 물었어요. 안내, 너 후회 안 해? 노르웨이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안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후회해. 여기서 나는 더 강해졌어.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어. 2026년 1월 어느 추운 저녁 안내는 또 노르웨이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내야,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 입원하셨어. 안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안내야,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안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아빠를 보러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죠? 게다가 비행기표도 비쌌습니다. 민수와 상의했어요. 여보, 아빠가 편찮으셔. 나 노르웨이 가야 할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장인어른 뵈러 가야지. 근데 애들은 어떻게? 안내가 걱정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볼게. 어머니도 도와주실 거고. 넌 아버님 뵙고 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아프신데 당연히 가야지. 걱정 말고 다녀와. 여기는 우리가 다 볼게. 안내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노르웨이에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공항에 갈 때 온 가족이 배웅 나왔어요. 새 아이들이 엄마, 빨리 와.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내를 꼭 안아주셨어요. 조심히 다녀와. 우리 며느리. 비행기 안에서 안내는 지난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김치찌개 먹고 응급실 갈 뻔했던 일, 빨래 잘못해서 민수 옷 다 망친 일, 시어머니랑 갈등했던 일, 노르웨이로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집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처음엔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빠는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안내 왔구나. 아빠가 안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수술하면 나아요. 안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안내야, 정말 고마워. 와줘서. 2주 동안 노르웨이에 머물면서 안내는 느꼈습니다. 노르웨이는 여전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고 이웃끼리 인사도 별로 안 하고 버스에서 사람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안내는 한국의 시끄러운 시장이 그리워졌어요. 아줌마들이 이거 싸게 줄게 하고 소리치던 모습, 옆집 할머니가 반찬 갖다 주던 모습,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오시던 모습까지. 처음엔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과한 관심과 참견이 사실은 가족처럼 챙겨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빠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안내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아쉬워하셨어요. 벌써 가니? 좀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엄마. 나 한국 가야 해. 애들도 보고 싶고 남편도 보고 싶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보고 싶어. 안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놀라셨어요.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안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한국 엄마니까. 공항에서 작별 인사할 때 아빠가 안내한테 말씀하셨어요.
안내야, 너 정말 잘 선택했다. 한국에서 행복해 보여. 아빠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안내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건강하세요. 내년에 애들 데리고 다시 올게요. 아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세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내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내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 다녀왔어? 아버님은 괜찮으셔? 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안내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의 풍경, 서울의 야경, 익숙한 간판들. 모든 게 반가웠어요. 나 진짜 집에 왔구나. 안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안내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끓여놓으신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역겹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가장 편안한 냄새가 됐어요. 배고프지? 밥 먹자. 시어머니가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밥. 완벽한 한국 집밥이었어요. 안내는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안내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노르웨이 갔다 와서 깨달았어.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없어. 민수가 안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당신. 정말 고마워. 안내도 민수를 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고마운 거지. 나를 한국으로 데려와줘서.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 여성 안내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진짜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과한 관심, 이웃들의 참견, 시끄러운 시장, 매운 김치, 좁은 집. 처음엔 싫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안내는 이제 압니다. 복지 천국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에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요.